외에 이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정책적인 이런 방법. 근데 이게 뭐 아주 제한적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제 저희가 그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근데 찾아보겠고요. 뭐 청년들을 위한 지원 이런 것도 해봅니다만 이게 뭐 큰 전체 국가의 정책을 다 이 상세하게는 참 역부족이라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영현 대표님께서 아마 외국인 근로자 문제 얘기를 해주실 텐데 뭐 이것도 참 어려우신 문제일 텐데 말씀 좀 해주시죠. 실무의 경제를 좀 움직이는 쪽이 아마 현실 경제 쪽으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섬유 기업에 들어온 지 12년 됐습니다. 만으로 11년 됐고요. 제가 우연치 않게 섬유 기업에 들어왔다가 회사를 성장하는 데 있어서 8년 동안 거의 연 20% 이상 계속 성장을 하고 왔어요. 근데 재작년부터 갑자기 계속 성장하는 회사가 멈춰버리고 하락을 하고 있고 전년도에는 마이너스입니다. 어떤 원인이 있을까? 영업적인 건가? 기술적인 부분인가? 아니면 이제 노하우가 없는 건가? 갑자기 올라가다가 멈춰버리고 꺾이는 이유. 인원이 1년 반 사이에 15명이 줄었어요. 36명에서 15명이 1년 사이에 줄어버려. 1년 사이에 줄어버려요. 3분의 1. 예. 그리고 이유가 뭐냐면 경제 오범이 됐습니다. 오범, 사범. 불법 근로자를 채용해서 경제 오범이 됐어요. 저는 아직까지 보통 범칙금 외에는 끌어본 적이 없는데 검찰에 3번 불려갔고 출입국 관리소에서 6번을 불렸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제조하는 어떤 제조의 현실에서 인원수급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보통 2, 3년 하나씩 하나의 동을 증설을 하고 설비를 들여왔는데 멈춰버렸어요. 결국에는 뭐냐? 지금 어느 한 동은 이미 전원이 꺼져 있어요. 결국엔 뭐냐면 신규 인력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벌금으로 1차 공격받았는데 2차 또 공격을 받았어요. 인원을 3년 정도 배정을 못하게끔 돼 있어요. 결국에는 뭐냐면 제가 디벨롭이나 신제품 기업인들은 대부분 중소기업 사람들은 영업에나 기술력, 신제품 개발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신제품 개발에 신경을 못 쓰고 매일 인원 수급에 사람이 있냐 없냐, 이 사람이 있냐 없냐, 다른 데 갈 데 없을까, 사람 데리고 올 데 없나 이런 생각으로 거의 1년 중에 반은 사람 수급 문제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이중처벌제도 이거 경기도에서 어떻게든 해결해서 막아줘야 되고요. 대한민국이 섬유로 해서 세계 성장으로 굉장히 초석을 하는데 아마 경기도 내에서 대부분이 이루어졌어요. 대구에서 경기도로 옮겨왔습니다. 근데 그동안 경기 말고 대구 쪽에서 섬유가 발전이 돼서 다시 경기 북부 쪽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서 멈춰버린 것 같아요. 2, 3년 사이에. 결국에는 그게 뭐냐면 그게 저희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저는 여기서 지금 실물에 움직이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섬유가 급 발전하다가 급 하강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기술적인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한국이 세계 최고예요. 근데 최근 4, 5년간, 3, 4년간 설비 투자나 기술 투자를 거의 못하고 있어요. 네. 엄청나게 기술 좋은 생각과 장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관리자급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중간 매개체. 정부는 신규 채용에만 관심이 있고 관리직에 관련된 중진급들 인사들에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신규 창출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만 관리직에 써도 그분들이 2차로 갈 수 있는 진행이 되거든요. 기업 창출, 제가 보기에는 신규 인력 창출하는 거에서 창업만큼 좋은 길이 없어요. 한 사람이 창업을 하게 되면 직계 가족 밑에 5명, 6명씩 알아서 데리고 옵니다. 창업을 하시고 신규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섬유를 끌어가는 중간 매개체의 관리자급들의 인사제도 이거에도 신경을 좀 써주고 이 사람들의 이직률을 막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신규 인력보다는 저는 중간 관리자에 이 사람들을 먼저 고용을 하고 이 사람들의 안정이 돼야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게 됩니다. 이태리는 지금도
섬유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일본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국이 경쟁력이 가장 됐는데 지금은 신흥국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는 장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 관심이 없던 섬유에 전혀 경험 없는 섬유에 들어가서 짧은 시간에 해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할 일이 많은데 늘 사람의 신경을 쓰다 보니까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면 어떤 정부의 어떤 이런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경기 포천 북부 쪽에 집계상으로 안 나와 있는 현직 제조가 3,000부대가 넘어요. 소규모 5인 미만 사업장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후가공, 염색, 기타 등등 텐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원들까지 가족들까지 생계에 지못하면서는 적어도 한 20만이 넘을 수도 있어요. 엄청납니다. 이 섬유 인력들이. 근데 대부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놓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섬유를 놔야 되거든요. 근데 놓지 못하고 있어요. 왜? 나름대로 매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섬유 정부에서 관심이 없고 다 빠져나가는데 분명히 알찬 부리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가치도 있고 지금 세계는 초스피드 패션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최적이에요. 소량 작품종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스피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오늘 나온 제품이 내일 아침에 옷이 걸려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런 거를 강점으로 이용을 해서 기업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주고 또 거기에 대한 제반된 사항 실질적인 거를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인 거 이거 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에 와서 좀 시건방진 그런 말일 수도 있겠지만 실물 경제를 보고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 필요한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도지사님께서 공약으로 내셨던 많은 일들 구머리에 꼭 성장시켜 주시고 경기 양주 테크노 메이크센터 만들어 놓으면 들어올 사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별적으로도 경기도 일대의 패션이라든지 섬유, 기타 아니면 공예, 작품 이런 분들이 프리마켓 시장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우연히 본 것들. 그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대부분들이 노상에서 프리마켓하고 경기도 강변에서 이런 장사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들 고머리에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나 지원 자금들은 그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배정해 주면 되는 거고 비용을 만들어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길거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기에는 너무 아까운 실력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장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형식적인 것보다 다시 한번 전면 수정을 한번 해서 조사 한번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싶습니다. 2, 30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벌금으로 이중과세에 내고요. 이중처벌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일도 못하고 회사도 죽이고 기업도 죽여버리는 거죠. 지금 월급은 얼마나 있어요? 좀 더 심각한 문제라면 한마디 제가 좀 30년 된 우리 친구의 부장급하고 들어온 지 3개월밖에 되지 않는 외국 아이를 주말에 일을 시키고 야간 한두 번 시키면 월급이 그보다 더 많아. 만약에 10,000원짜리 가면 그 친구들 500만원짜리 됩니다. 지금은 도지사님보다 월급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예, 심각한 내용이고 내국인들이 결국에 따라 내국인들이 멈춰주면 되는데 내국인들은 분위기에 따라 더 올라가죠. 야 외국인들이 100만원 보는 내가 100만원 보고 이거 왜 안 하죠? 그러기에는 이 인력들 아까운 인력들이 너무 많고 지금 보통 그 외국인들은 4시간 현재 8시간 같은 경우는 좀 2교대를 하고 있어요. 2시간 막교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 중간에 10시간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10시간 10시간이라고 보셔야 되고 10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며칠 우리는 일요일만 쉬는 거죠? 여기 그게 뭐 왔다 갔다 그럼 60시간 정도 되죠. 그래서 한 300만 원. 네. 중간 근로자들은 중간 근로자들이 350. 정부에서 추가 근무하면 연장 근무하면 이제
400, 신정시 400 역전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 서류 인력난들, 고용난들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10년 동안 구인 건물을 내봤는데 한 명도 취업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도 구인 광고를 해야지만이 신청을 할 수가 그런 있어요. 거는 계속 이제 있는 일이니까 그거 서류는 얼마든지 주는데 아니 실질적으로 뭐가 있느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제가 말씀 잠깐만요. 이게 이제 어쩐지 행정들은 너무 형식에 얽매였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앉아서 지금 그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도 우리가 외국인 구인 신청해서 가면은 외국인들이 사업장 이동하는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인들 먼저 고용하고 하다 안 되면 와라. 그게 최소한 2주는 해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금방 얘기했지만 2주가 아니고 저도 10년 동안 외국인 내국인 한다고 해서 한 명도 못 받았습니다. 그 현실이 외국인 가는 길이 있고 한국인 가는 길이 따로 있는 한국인들은 아예 안 와요. 아예 뭐 12년 동안 근데 구인 광고를 내봤는데 단 한 명도 온 적이 없고요. 이유는 없습니다. 네, 일하기 뭐 힘들다. 그 친구들이 좋은 일자리 찾아가려고 좋은 일자리에게는 그래서 그건 좋은 일자리고 만들 방법이 없을까? 있죠. 아 있습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주면 돼요. 꿈이 없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가봐야 합류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대한민국 금방 얘기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다 가장 인프라가 잘 돼 있고 또 모든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 우리 인정을 받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만은 왜 우리 산업단들이 이런 식으로다가 어떤 편의시설이나 꼭 산업단지는 꼭 어디 한 구석에 아주 외진데 버스도 안 들어가는 데다가 불들 세워놓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어떤 편의시설이나 우리 이렇게 정부 차원이나 아니면 지자체에서도 뭐냐면 지금 우리가 좀 발상만 바꿔주시면은 아마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은 오지 않겠나. 그러다가 공장이라고 해서 물론 이제 펜션이나 뭐 여러 가지 특성상 아주 그 지역적으로다가 특정한 지역에 가야 될 공장이 있겠습니다만은 섬유가 대한민국에 부산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한데 어떤 진짜 뭐 정치 차원에서 한번 투자를 해서 다 모든 우리가 연계산업이 모이게끔 만들어주면 아마 전 세계는 아직 없거든요. 그러면 한번 조성을 하면 아마 몇 대를 두고 몇백 년을 두고 한국 사회가 숙련을 지배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그 서부연구원, 그 다음에 테크노밸리, 고모리에 이게 다 몰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집적이 되도록 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죄송합니다만은 아직도 이제 시작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아직도 사실 조금 분산돼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일단 공장은 안 합니다. 좀 이렇게 좀 어쨌든 저희 개별적으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요즘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유인책을 갖고 있는 어떤 이런 인프라가 됐. 이거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른 프로시겠죠. 누구나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는 정말 최소 단위로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는 좀 지킬 수 있게끔 만들고 이렇게 가면은 되는데 이거 자체가 이렇게 뛰어보니까 못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불법으로. 그래서 지금 최저임금제 문제도 사실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최저임금을 16% 몇 프로 이렇게 올릴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은 최저임금 받고 우리 공장에도 최저임금 받고 있는 사람 외국인들도 없습니다. 사실. 그러면 한국 사람이 자기가 조금만 능력이 있어도 그 돈 안 주면은 안 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친구 쓰려고 그러면은 그 돈보다 더 주고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최저임금밖에 못 받는 사람은 근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국가 그 복지 차원에서 사실은 접근을 해가지고 그쪽을 보조를 해주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은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에 어느 정도 법적으로도 문제 안 되고 임금 주고 그다음에 우리도 기업도 크게 부담을 안 느끼거든요. 그렇게 가면은 사람 쓰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또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도 딱 줄 거 가지고 10인 미만은 몇 명, 뭐 5인 미만은 몇 명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업종에 따라서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숫자를 충분히 주고 그쪽에 안 오면 그죠? 그럼 우리가 생산하는데 이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것보다 사람을 수입해서 생산 여기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책을 하는 것 때문에는 그게 사업적으로 이렇게 생산이 잘 나오고 하면은 거기서 부가가치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면은 또 새로운 사람을 좀 이 머리 든 사람을 갖다가 또 이제 그 하이퀄리티 있는 직원들을 갖다가 뽑으면은 그러면 그 친구들이 또 뭔가를 만들어내 가지고 이게 이제 그
좀 하이테크 산업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여건이 발받침이 자꾸 돼가는데 계속 안 된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 성능은 더 안 된다고 죽인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정책의 방향을 생산직에는 뭘 해도 한국 사람들은 안 온다 이렇게 보시죠. 예. 그럼 그걸 인정하고 예. 거기는 아예 외국인 근로자들 쿼터를 해서 네. 하게 하고 예를 들면 중간관리직이나 아니면 기술 개발직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분위기에 그렇죠. 네. 이런 분위기에 어떤 테크노밸리나 고모레 네. 같은 데 근무하게 하고 생산단지는 네. 기반은 이제 그 근처에 있는 그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공장에서 하고 뭐 이렇게 조금 계열화하는 이런 방식으로 정책을 가는 것이 현실적이겠네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영업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 그래서 좀 인재들이 많이 있고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좀 힘을 좀 실어주고 어쨌든 방법은 영업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동률은 그냥 저 항상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제가 1야드를 받으면 경기도에 있는 공장 6군데를 거칩니다. 1야드를 옷을 한 장 팔게 되면 경기도에 6개에서 9개까지 많게는 11개까지 공장을 가동을 시킵니다. 어마어마한 생산력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영업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결을 해주고 지금 아마존에서도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생산된 모든 제품들은 봤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 요만하게 가로 세로 뭐 5cm, 4cm 붙어 있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메이드 인 베트남. 대한민국 메이드 인 코리아는 이만해요. 아마존에 아무리 저가 상품이 온다 그래도 대한민국 제품도 대한민국 제품이에요.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가장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충분히 가능성인 젊은 인재들이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힘과 꿈을 좀 실어줄 만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고모리에 같은 데는 그렇죠. 예를 들면 디자인의 어떤 디자인의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모이는 것이고 그렇죠. 테크노밸리는 양주 테크노밸리는 예를 들면 그 기술 가지고 섬유의 이런 이 발전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공장들은 그런 것들을 거기서 만들어진 개념의 것들을 생산하는 그렇게 좀 계열화해서 그쪽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해서 가게 해주되 쿼터제 같은 걸 둬서 여기는 아무리 뭐 해도 안 오니 여기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거의 다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고모리에나 테크노밸리에는 조금 한국 젊은이들이 와서 생산 기술 뭐 이런 마케팅 뭐 이런 쪽에 그 영업하는 이런 쪽에 근무를 하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정책을 끌어가는 게 맞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우리 김창식 대표님 생각?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요. 저는 가는 방향에서 한번 도지사님께 건의드리고 싶은데요. 작년에 제가 담당자한테 한번 건의를 드렸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동두천에 뭐 고등학생이 졸업을 하는데 섬유회사를 지원하려고 했더니 그거 다 정부에서 한국에서도 다 안 된다는 사업을 뭐하라고 하니 차라리 그 자동차 정비하는 쪽으로 가라 하시더라고 그런 말씀 하시는 말씀 들었는데 사실은 월급은 섬유회사가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 힘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섬유만 안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경쟁하는 입장에서는 다 어려운 처지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유독 섬유만 어렵다, 안 된다 하시는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대구 같은 곳은 그 섬유가 뭐 섬유 강국, 뭐 섬유의 도시 해서 그 홍보를 많이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국에서 섬유의 수출이나 매출을 일으키는 것들이 경기도가 대구를 넘어섰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많은 섬유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섬유는 안 된다는 인식이 섬유를 하지 않으시는 그러니까 부모님들 세대도 많으시니까 젊은 친구들이 그쪽으로 간다 하면 오히려 반대를 하시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월급이 적진 않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진짜 뭐 냄새나는 곳에 뭐 이런 곳이고 진짜 환경이 열악하다고 하시는데 지금은 웬만한 섬유공장들은 다 환경이 좋습니다. 도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환경적인 부분도 많이 개선을 했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갖고 계시는 이미지가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당연히 섬유는 가지 말아야 될 기피 업종이 돼버렸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건의를 드렸던 거는 경기도에서 좀 섬유도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이 섬유 사업이다라고 적극적으로 광고 홍보를 해주시면은 그 어머님들 이미지부터가 그 바뀌시고 그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또 많이 오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현장 말고 그 기술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쪽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도 좋고요. 저는 현장 내에서 젊은 친구들이 또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지 간에 섬유도 일종의 기술이거든요. 패션이거든요. 근데 어느 특정 부분만 젊은 인력들이, 그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현장 내에서 직접 기계를 만지고 직접 그 제품을 창출해내는 쪽이 있어서도 독일의 어떤 그런 그런 제도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런 기술직들도 좀 더 우대해주고 그런 친구들이 현장에 가서 일을 할 때 그 부모님들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에 어떤 홍보하는 과정들도 저는 상당히 중요한 단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좀 장기적인 계획일 것 같고요. 아니 뭐 그렇지도 않은 게요. 네. 그 게임 산업이 한동안 그 저 애들 그 뭐 이 중독시킨다고 그래서 게임 산업이 살짝 다운됐었어요. 왜냐면 부모님들이 똑같이 야 그거 왜 도박 중독 이런 데 가서 일하느냐 그러다가 뭐 몇 개 이 카카오라든지 몇 개 회사들이 다시 이렇게 각광을 받으면서 이미지가 개선되면서 지금 다시 여기 지금 게임 산업이 다시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하고 이 섬유 쪽에서도 굉장히 이 강소기업들이 좀 이렇게 좀 키워져서 젊은이들이 저런 데 가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기업들이 한두 개라도 이렇게 저희하고 협력을 해야죠. 그래서 일어나면 그것도 괜찮아질 것 같아요. 저희가 하는 게 섬유 중에 이제 많은 그 부분들이 있는 것 중에 대부분 경기 북부에 있는 쪽들은 원단, 천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많습니다. 그 공장들은 이제 적게는 직원이 5명, 가족 같은 회사도 있고요. 많게는 직원이 5, 60명 정도 해서 매출이 한 100억 이상 가는 데도 있는데 그런 대부분 섬유 회사들의 매출이 사실은 100억을 넘기가 어려운 환경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대신에 작은 매출이지만은 그런 매출을 꾸준하게 이어가는 그 회사들은 수천 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자동차나 반도체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매출이나 이런 사회의 기여하는 면에서 떨어지겠지만은 각계의 그런 회사들이 모였을 때 본다면은 충분히 그 대기업을 능가하는 그런 고용 창출과 또 작게 뭔가 그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강점들이 틀림없이 있거든요. 큰 회사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이 이 작은 공장들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공장의 사장님들은 다 기술자들이세요. 자기만의 그 나름대로의 기술을 가지고 자기만의 제품들을 가지고 그 프랑스나 이태리 쪽의 패션쇼에 가서 그 검증을 받아 오십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그거를 못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금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것들을 한 단계 뛰어넘게끔 뭔가 그 지원이 필요한데 그 지원이 안 되는 거죠. 뭐 이것도 다른 얘기지만 제가 그 경기 북부에서 차세대 리더십 교류회라고 해서 섬유 2세들만 하는 시연 9개 회원사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2014년도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섬유하는 친구들, 이 친구들은 다 그 집에서 너 할 거 없으니까 넣어서 섬유를 하는 친구들이 아니고요. 대기업에 근무했던 친구들, 연구소에 근무했던 친구들, 각자 나름대로의 자기 전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어머니, 아버지들이 하시는 걸 보고 나서 이게 괜찮구나, 재미있구나 해서 자발적으로 들어온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막상 와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방황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도 18년 전에 맨 처음에 이제 아버지 회사 와서 일을 배울 때 그런 고민들을 똑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제가 하는 고민만큼은 똑같은 그 시행착오를 겪지 말아야겠다라고 해서 일단 그네들이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줘서 같이 고민하고 그래서 같이 한번 뚫어볼 걸 찾아보자. 전공들도 사실 다양합니다. 패션, 경영, 화학, 그 다음에 뭐 인문 쪽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접목을 시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모임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경기도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작년에는 또 해외 그 전시회 참가까지 하고 왔습니다. 올해도 지원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을 또 활용을 하면은 충분히 그 한국 섬유가 그렇게 비관적이지만은 않고 이 친구들을 통해서 젊은 인력들이 많이 또 저는 그 현장 내로 유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회사 그런 들이 모여서 유니클로 같은 사람 많거든요. 저희들이 항상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은 회사들이지만은 우리 하나하나는 작지만은 우리가 모이면은 우리가 못할 것도 없지 않냐. 뭐 저희 식으로 너는 싱글 자가도 잘하고, 너는 양면 자가도 잘하고, 너는 대강 잘하니까 잘하는 끼리 모이고. 너는 지도자만 하나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지도자도 그러니까 더 좋은 분들이 가서 좀 이끌어주시는 그런 분들도 좀 필요하고요. 이 친구들이 또 가서 많이 봐야 되거든요. 기능적인 어떤 섬유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은 패션적인 거거든요. 선진국 치고 섬유 강국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프랑스, 이태리,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모두가 아니, 그럼요. 우리 경기도 주식회사라고 있는데요. 네네. 거의 이제 섬유 쪽은 아니고 네네. 뭐냐면 지금 사실은 중소기업들이 좋은 제품들을 만드는데 네. 그걸 좀 갖고 와봐요, 그죠? 시계 좀 주식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뭉쳐가지고 디자인을 아주 정말 잘하는 팀들이 붙어서 디자인을 만들어서 이게 생명시계를 만들어서 이게 굉장히 히트를 쳐서 이제 몇만 개 팔렸어요. 5만 개 팔렸어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까지 해서. 네. 근데 그 안에 내용물은 다 경기도의 중소기업들이 만든 물건들을 묶어서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한 개개인 기업들의 어떤 능력은 그 특화된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난데 이거를 통째로 묶어서 디자인과 마케팅과 이 브랜딩을 하는 능력이 이제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현저히 떨어집니다. 네, 그거를 경기도 주식회사 모델로 한번 만들어 보면 섬유 쪽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각 기업들이 조금씩 그 쉐어를 들여다고 그리고 그거를 이 좋은 CEO를 디자인이나 마케팅이나 브랜딩하는 CEO를 고용을 해서 경기도가 그거는 얼마든지 저희가 그걸 정책적으로 사실은 물건도 팔아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다음 해외 진출할 때 이 마케팅도 해주고 하는데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주식회사요? GTC라고 해외 섬유 마케팅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 마케팅 센터들을 통해서 저희가 해외 바이어 발굴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경기도 주식회사는 특히 디자인 쪽에 아주 특화된 디자인하고 브랜딩 하는데 특화된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부족하고 강점이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살려주시는 그러니까 강점끼리 뭉쳐서 네. 연대를 하는 거죠. 네. 거기 이제 가공업체, 무역회사 팀을 꾸려가지고 이제 전시회를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옛날 그 관식 그대로 내가 무역을 하니까 무역하는 회사만 나와가지고 참가해가지고 거기서 전시하고 이러니까 손님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아니 경기도 주식회사에 시키고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주식회사 제가 현재 해보겠습니다. 섬유는 별도로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아니 더 필요하다고 느끼시고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거는 뭐 섬유하고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혹시 한번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베트남에 제가 가보니 전 베트남 시장을 처음 가봤어요. 국회의원 하면서 베트남은 뭐 외교관들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서 많이 안 가봤는데 하노이하고 호시민을 가봤더니 오토바이가 한 길거리에 그냥 다 막혀 다니는데 시끄럽고 매연 나고 그래서 가서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그 생명시계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이게 독일 디자인 어워드에 상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거를 지진이 나거나 이제 재해가 생기면 딱 여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그 자기 혈액형이나 이런 거 다 이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보니까 72시간을 생존해야 구조대가 오는 게 일본 가서 해봤더니 72시간은 자기가 살아야 돼. 큰 재해가 나. 어떤 정부도 이 지진 같은 게 나면 72시간 동안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일본 국민하고 일본 정부가 합의한 게 뭐냐면 72시간은 국민 대기업이 생존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사요. 일본 사람들.
그래서 봤더니 제일 중요한 게 압박붕대. 이거는 상처 났을 때 약 넣을 것도 생각하고 막 다 해봤는데 전문가들이 압박붕대 넣고 그다음에 구조요청 깃발 그다음에 이거 호루라기는 불면 아주 그냥 멀리까지 가는 호루라기 묻혀 있을 때 이걸 부르고 그다음에 이거는 얼어 죽지 않게 피면은 이게 돗자리만한 게 펴지거든요. 보온포고 그다음에 이제 조명등대 어디 따고 이제 하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게 다 경기도 안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몇만 개가 팔린 거죠. 혼자 팔면 몇 개 못 파는데 이걸 연합해서 파니까 이게 지금 기획상품으로 팔려가지고 이게 1호 상품이고 제가 지금 우리 주식회사에다가 2호 상품만 연구해보라는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 오토바이가 시끄럽고 매연 나오고 근데 보니까 오토바이가 6천만 대인데 오토바이가 완전히 생활 자신들 우리나라의 자동차 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비도 안 오고 길이 좁으니까 오토바이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제가 봐도 2-3년 동안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도시 개발을 해서 차가 길이 넓어지기 전까지는 이 오토바이를 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제가 생각해보고는 내가 호치민 시장이면 제가 호치민 시장이면 저거 다 전기 오토바이로 바꾸겠다 생각해요. 전기 오토바이로 바꾸면 소리도 안 나죠. 유류비 싸지, 매연도 안 나지.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경기도 주식회사한테 경기도 안에 있는 우리나라 최고 배터리 마이트 회사, 그 다음에 오토바이 만드는 회사 묶어서 경기도 안에 있는 것만 그 대신 우리가 최고의 IT 기계로 만들죠. 자전거가 오토바이가 아니라 삼성 핸드폰 꽂든지 아이폰 딱 꼽으면 그 순간 그 오토바이 자체가 하나의 내비게이션부터 포함해서 모든 음악 이런 것들이 다 되는 IT 기계로 만들어서 한번 디자인을 해보자. 그래서 그걸 하되 우리는 지방 정부니까 저희가 호치민하고 이제 MOU를 체결합니다. 언제죠? 다음 주에 하죠. 저는 못 가는데 의사 가서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나중에 당신네들은 국민들한테 유리비 싸고 세금 매연 안 나고 소리 한 이런 오토바이를 해주자. 대신 경기도가 충전 시설을 갖다 깔아줄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 그 오토바이를 예를 들면 6천만 대 중에 3천만 대만 판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생산된 중소기업이 생산한 물품들이 합쳐지는데 디자인과 브랜드와 마케팅은 경기도 주식회사가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미국 시민들이 제일 두려운 게 뭘까요? 미국 시민, 미국의 부모님 총기 사고죠. 아니 학교에 와가지고 어떤 놈이 와가지고 총 쏘면 제가 거기 있어서 무슨 생각했냐면 만약에 가방에다 이렇게 백팩에다가 애들이 메고 가다가 총기범 나타나면 꺼내가지고 확 덮으면 총알 쏴도 튕겨져 나가는 이 방탄 섬유 같은 거 있으면 미국 사람들 안 사서 해주겠어요? 근데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 게 탄소 섬유로 연구를 하는데 예를 들면 그걸 디자인을 잘해서 혼자 하면 안 되지만 저기 지금 우리 권영현 대표님이 총 갖고 들어오면 우리 셋이서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해놓으면 총 쏴도 튕겨만 나가기만 해줘도 그런 거라든지 이제 예를 들면 그거를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브랜드하고 마케팅하는데 그거는 개별 회사가 아니라 경기도 주식회사라는 이 공공기관의 이 신뢰성, 그다음에 디자인, 마케팅 이걸 합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상품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판매를 지금 기획하고 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이 섬유 쪽도 이렇게 좀 그런 공동의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그 대신에 아주 많은 기획 상품들을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여기 김창식 대표님 말씀 드네요. 예를 들면 2세 그분들만 모여서라도 한번 그런 나는데 가연 임산이 돈이 없어요. 이거 방탄조끼 한 바타 이렇게 해도 원사가 얼마만큼 들어가야 되는 게 있고요. 돈이 없으니까 못해냅니다. 그리고 현재 봐서는 우리 경편이 약 한 70-80%가 지금 손 놓고 있습니다.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돈임식에 이거는 도에서 예를 들어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짓이면 얼마든지 하겠는데 옛날부터 이런지 80년대부터 이걸 해놓았어요. 근데 조금씩 나가있지만 참 저 김창석이 그 어른하고 내하고 친구가 있는데 오늘 우리 아들이 올라가다가 우리 아들 딴 일 있으면 모르고 내가 왔는데 참 그 친구도 지금 내가 많이 동대문 시에서 연구도 하고 많이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팔로가 없으면은 백날 해봐야 적자만 가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인력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인력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그럼 실업자 몇백만이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같은 기업들은 인력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 그 연구합니다. 그래서 줄여야 있는 사람을 그 공급을 얼마 주지 줄이지 않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 얼마 전에 내가 1월 달에 일산 그 지령공단에 돈을 좀 빌리러 왔습니다. 가가지고 돈을 좀 빌려서 기계를 좀 더 수입해야 되겠다 이런 거죠. 한참 있던 빌려준다 이게야. 그래 기계 계약하라 이게야. 계약 또 해놓고 나니까 뭐라는 게 완전히 해가 가동되면 돈 주고 말이야. 그러면은 내 돈 드리는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그래서 기계가 뭐 200, 2,000 하는 것도 아니고 몇 억씩 가고 뭐 10억씩 가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이거 정부에서 보고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가 참말로 보고 이래야 되는데 무조건 안 하고 설치해놓으면 돈 주고 못 그런데 그래서 지금 현재 따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번에 우리 정 회장 한 말은 돈도 없다는 게 이게 수입도 돈 하냐 이러는데 지금은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100마가 100야드 짜가 먹고 살았으면 이제 150야드 짜야만 먹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로 설치 안 하고는 안 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현재 우리 집에 한 50명 되는데 한 7명이 할머니입니다. 혼자 다 있어요. 한국 사람 안 와요. 오늘 외국 사람 안 씁니다. 안 쓰이는. 안 쓰는데 한국 사람 안 오고 할머니들은 없어요. 할머니들은 오죠. 또 할머니도 어느 정도지 60대가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획사는 그러면 있는 사람은 그대로 두고 기계로 수입해가지고 좀 투자를 해가지고 돈 물건을 더 제작하자, 더 만들어 팔자 이랬는데 정부에서 이런 것도 기재하고 또 제가 한 가지 이제 지사님한테는 제일 하고 싶은 게 우리 경기도에 공단 닦아놓고 비워놓은 게 엄청나게 많은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외국에 나가 있는 그 봉제 공장 좀 거리대시면 어떻겠나? 그럼 사람 때문에 안 되겠죠. 그럼 사람 너가 수입해라. 만명, 2만 명 너가 해가지고 너가 관리해라. 이런 제도도 한번 있으시면 좋겠다. 우리 요 봉제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한국에서 봉제가 뭐 이 양구 하나 만들어놓고 몇십만 원입니다. 저 봉제로만. 그랬는데 이게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도지사님이 아시고 또 국회에 가서 이런 것도 지도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 섬유를 좀 하게끔 해요. 저기 이사님 또 말씀하시게 하고 예. 여기 빨리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내려가셔야 되죠. 동두천 두드림 패션센터 이사장 유승수입니다. 지금 이 주로 이제 경기도의 소매 산업이 원단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원단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그 양포동 쪽에서 봉제센터에서 봉제업이 집약되어 있는 데가 이제 동두천에 두드림 패션센터가 유일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봉제 쪽만의 어떤 그 비즈니스나 이런 사업 계획이나 이런 거는 조금 많이 뒷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지금 원단과 봉제와 같이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경기 북부에서 생산되는 원단이 경기 북부에서 봉제까지 해서 완제품으로 팔로 개척이 되고 외국으로 나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도 있고 또 저희 이 자체가 지금 두드림 봉제센터가 아니라 두드림 패션센터고 패션 사업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봉제가 아니라 패션 쪽으로 좀 더 창의적인 쪽으로 해서 그래야 저희가 이제 부가가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이제 그게 저희 목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적으로는 지금 니트 섬유 원단과 봉제가 같이 만날 수 있는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좀 경기도 내에서 많이 좀 정책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면은 또 저희가 갖춰야 될 경쟁력을 갖춰야 될 또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사실 봉제업체의 이 생산 시스템이나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합니다. 저희가 이제 환경은 이제 뭐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를 지어서 근무 환경은 좋지만 설비나 이런 걸로 보면 굉장히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쟁력을 이제 구축을 하려면 결국 지금 이제 뭐 기반 화두가 되는 저희 스마트 공장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인데 이게 저희 조합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좀 경기도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이제 원하는 게 공동 작업장, 공동 설비 이런 쪽으로 해서 그 시스템을 갖춰야만 이제 각각의 캐파는 작지만 저희 협동조합에 같이 움직이면 이 캐파가 좀 커지면 수출 물량도 소화할 수 있고 그래서 같이 협업을 내부적으로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그런 생산 체제를 갖추고 또 저희는 원단 같이 연계해서 좀 패션 쪽으로의 어떤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작게 저희 두드림 패션 센터 내에서의 공동 브랜드의 기획도 잡았었는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말씀 들으니까 제가 갖고 있는 고민, 제가 갖고 있는 목표가 경기도 주식회사를 이용하면 굉장히 잘할 수 있겠다, 쉽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면 죄송한데요. 우리가 내려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그 대한민국 그 경제 발전의 어쨌든 그 근간이 됐던 섬유 산업이 경기 북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꽃필 수 있기를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경기도에서 지사님 많이 도와주셨으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경기도의 방향을 말씀드리면 모르겠어요. 제가 도지사가 안 되면 모르겠지만 도지사가 만약에 또 된다면 경기도의 방향을 쭉 보시면 이걸 보세요. 이 건물이 지금 경기도에서 만든 건물. 그리고 스타트업 캠퍼스라고 요 옆에 가면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경기도는 개별 기업을 도와주기는 어려워요. 네. 그러나 저희가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여기가 어떤 건물이고 저희가 어떤 건물이냐면 스타트업 캠퍼스에 오시면 젊은 애들이 들어와요. 아이디어 가진 애들이. 그러면 거기 들어와도 자기가 의지를 갖고 들어오면 처음부터 자기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는 모든 뭐 기계도 있고 그 안에 뭐 저 도와줄 펀딩하는 데도 있고 그 멘토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꾸며놓고 그 안에서 본인의 능력으로 뜬푸 나가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안에는 자율적으로 움직여지는데 이 경기도가 저희가 앞으로 할 것도 예를 들면 이런 판교 같은 양주 같은 테크노밸리는 플랫폼입니다. 저희가 인프라와 플랫폼을 깔아드리면 그 안에서 기업이 알아서 해야지 기업을 우리가 도와드릴 수는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구조조정이라든지 생산 설비를 현대화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가 할 일이 아니고 저희는 플랫폼을 짜드리거든요. 고머리에도 똑같습니다. 저희는 플랫폼을 만들어드리고 플랫폼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을 저희가 대는 거죠. 예를 들면 거기다 인프라 까는 돈을 못 하시니까 저희가 재정도 투입하고 이러든지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시면 경기도에게 바라시는 건 제도적인 거 있어요. 아까처럼 외국인 근로자들 쿼타 같은 거를 하게 해달라 이런 거는 저희가 당연히 이제 중앙부처하고 해서 하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개개인 기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전체 업계가 살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그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을 하게 해요. 아까 저희가 만든 이 회사 이거는 저희가 무슨 효과가 있는 거냐면요. 이거는 이거 만드는 코르라기 만드는 회사가 가질 수 없는 브랜드 파워를 준 거예요. 하나씩 팔아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경기도 주식회사 물품에 디자인에 얹어서 들어오니까 이게 10만 개 팔리면 코르라기가 10만 개 팔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플랫폼을 계속 만들어 간다. 전 세계에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이 다 플랫폼 회사들인데 저희는 선한 플랫폼입니다. 공공 플랫폼이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공공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제언을 많이 해주시고 하면 저희는 거기에 기술 발전부터 여기 이사님 오셨습니다만 원장님 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플랫폼 만드는 데 함께 해주시면 저희는 열심히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한국기업위원회 간담회를 마치고 2층 행사장인 지하 국제회의장으로 이동하도록